김영훈의 질병백과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소화불안, 똑똑하게 치료하기, 약물 SSRI과 심리치료, CBT의 시너지 전략입니다. 소화불안의 약물 치료는 주로 증상이 심각하거나 비약물적 치료, 심리치료가 충분히 효과가 없을 때 고려되며 SSRI류 항구울제가 주로 사용됩니다. 반드시 부작용과 위험 요인을 모니터링하고 심리치료와 병행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1. 주요 약물 치료 종류입니다.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 SSRI, 플루오세틴, 세르트랄린이 대표적으로 사용되며 장기간 약물 치료가 필요할 때 1차 선택지로 권고됩니다. 벤조디아제핀, 일시적인 상황, 의료 절차 등에서 매우 심한 불안에 단기간 사용할 수 있지만 소아에서는 지속 사용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약물 부작용 및 주의점입니다. SSRI 복용 시 대부분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으나 배탈, 설사, 불면증, 체중 증가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일부 소아는 안절부절 못하거나 충동성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SSRI가 소아 청소년에서 자살 사고 위험을 약간 높일 수 있으므로 투약 전후로 경계 관찰이 필요합니다. 모든 약물 치료는 반드시 심리치료, 인지행동치료 등과 병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단독 약물 치료는 장기적 예후에 한계가 있습니다.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 SSRI 계열 약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아 불안에 사용되는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 SSRI 계열 약물들은 효과와 부작용 측면에서 약간의 차이를 보일 수 있으며 개별 환자의 반응과 내약성에 따라 선택됩니다. 소아 및 청소년 불안장애 치료에서는 보통 SSRI를 인지행동치료 CBT와 병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간주됩니다. 1. 주요 SSRI별 차이점 소아불안 치료 관련입니다. SSRI 약물은 전반적인 기전은 유사하지만 약물마다 반감기, 약물 상호작용 가능성, 부작용 프로파일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설트랄린, 상품명, 졸로푸트 등 소아 청소년 불안 치료에서 유연한 용량 조절이 가능하여 자주 사용되는 약물 중 하나로 언급됩니다. 강박장애 OCD에 대해 6세 이상 소에게 승인되었습니다. S시탈로프람, 상품명, 렉사프로 등 상대적으로 깨끗한 작용 기전과 적은 약물 상호작용이 장점이며 일부에서는 활성화 효과, 액티베이팅 이펙트를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주요 우울, 장애 MDD에 대해 12세 이상 청소년에게 승인되었습니다. 불안장애에 대한 소아 공식 승인 여부는 국가 및 적응증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플루옥세틴, 상품명, 프로작 등 긴 반감기를 가지고 있어 약물 중단 시 금단 증상이 적은 편이지만 약물 상호작용이나 축적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주요 우울, 장애 MDD에 대해 8세 이상, 강박장애 OCD에 대해 7세 이상 소에게 승인되었습니다. 플루복사민, 상품명, 루복스 등 특히 강박장애 OCD 사례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언급됩니다. 강박장애 OCD에 대해 8세 이상 소에게 승인되었습니다. 기타, 일부 SSRI는 진정작용을 유발할 수 있어 파록세틴, 활동적인 소에게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의, 어떤 SSRI를 선택할지는 소아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아이의 특정 불안 유형, 동반질환, 가족의 약물 반응 이력, 잠재적인 부작용 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D. 소아불안 치료를 위한 SSRI 용량입니다. SSRI의 용량은 성인보다 낮은 용량에서 시작하여 부작용을 모니터링하면서 치료 반응에 따라 점진적으로 증량하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입니다. 소아의 경우 용량은 체중이나 나이가 아닌 임상적 반응에 기반하여 결정됩니다. 설트랄린 초기 용량은 12.mg 또는 25mg 1일 1회, 유지 용량은 최대 200mg 1일 1회, 강박 장애 기준입니다. S시탈로프람 초기 용량은 5mg 1일 1회, 유지 용량은 최대 20mg 1일 1회, 우울 장애 기준입니다. 플루옥세틴 초기 용량은 5mg 또는 10mg 1일 1회, 유지 용량은 10mg 60mg 1일 1회입니다. 플루복사민 초기 용량은 20mg 1일 1회,
유지 용량은 최대 200ml 1일 1회, 강박 장애 기준입니다. 용량 정보는 일반적인 지침일 뿐이며 개별 환자에 대한 정확한 투약 정보는 처방하는 의사의 지시를 따라야 합니다. SSRI는 복용 초기 및 용량 변경 시에 자살 사고 및 행동의 위험성이 약간 증가할 수 있으므로 특히 소아 및 청소년 환자에게는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수적입니다. SSRI는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보통 1년 2주 이상 소요되며 완전한 치료 효과를 보기까지는 8주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치료 시작 시점과 기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아불안 장애의 약물 치료는 심리사회적 치료, 특히 인지행동 치료, CBT와 함께 병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치료 시작 시점과 기간은 아이의 증상 심각도와 반응에 따라 개별화됩니다. 1. 약물 치료 시작 시기 권장사항입니다. 약물 치료는 일반적으로 CBT와 같은 비약물 치료에 충분히 반응하지 않거나 처음부터 증상이 매우 심각하여 아이의 기능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때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철저한 평가 후 시작됩니다. 불안 증상의 중등도 이상, 불안 증상이 경미한 경우에는 보통 인지행동 치료, CBT나 놀이치료 등의 비약물 치료가 1차적으로 권장됩니다. 기능 저하가 심각할 때 불안 증상으로 인해 학교 거부, 사회적 위축, 수면 문제 등 일상생활 기능에 중등돼서 중증의 지속적인 장애가 발생하여 CBT만으로는 충분한 효과를 보지 못할 때 약물 치료를 병행합니다. CBT 단독 치료 실패 시 CBT를 일정 기간 8, 12주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증상 개선이 미미하거나 없을 때 약물 치료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T. 권장되는 치료 기간입니다. 소아불안 장애의 약물 치료 기간은 크게 급성기 치료와 유지 치료로 나뉩니다. 소아불안 치료의 전체 기간은 아이 개개인의 증상, 경과에 따라 달라지며 최적의 효과를 확인하고 재발을 막기 위해 장기간 1년 내외 이 치료를 계획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A급성기 치료 및 반응평가 4, 8주입니다. 약물 효과 발현 기간 SSRI 계열 약물은 복용을 시작한 후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보통 4, 6주가 소요되며 최대 치료 효과를 판단하는 데는 6과 8주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용량 조절. 이 기간 동안 부작용을 면밀히 관찰하고 필요에 따라 점진적으로 용량을 조절하여 최적의 치료 용량을 찾습니다. B. 유지 치료 기간 최소 6개월, 최대 18개월입니다. 목적. 급성기 치료를 통해 불안 증상이 완전히 호전된 후 재발 위험을 줄이고 장기적인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일정 기간 약물을 계속 복용하는 단계입니다. 권장 기간. 증상이 완전히 호전된 상태에서 최소 6개월 이상, 일반적으로는 1년 12개월에서 1년 반 18개월 동안 지속적인 유지 치료가 권장됩니다. 특히 범불안 장애 G8와 같은 만성 불안 장애의 경우 재발 방지를 위해 1년 정도의 지속적인 치료를 권장하는 지침들이 있습니다. 재발 시 유지 치료 중 증상이 다시 악화되거나 재발하는 경우에는 유지 기간이 2년 24개월 이상으로 길어질 수 있습니다. C. 약물 감량 및 중단, 점진적 감소입니다. 중단 시점. 증상이 안정적으로 호전된 유지 기간이 지난 후 아이의 증상 호전도와 학교 및 사회생활에서의 안정적인 기능 회복을 기준으로 전문의와 상의하여 결정합니다. 감량 방식 SSRI를 갑자기 중단할 경우 금단 증상이나 재발 위험이 높아지므로 반드시 의사의 지시에 따라 수주에서 수개월에 걸쳐 서서히 용량을 줄여야 테이퍼링 합니다. 부작용 모니터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아 및 청소년에게 SSRI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와 같은 항구울제를 투여할 때는 부작용 모니터링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치료 시작 초기나 용량 변경 시에는 부작용 발생 위험이 높아지므로 보호자와 의료진의 긴밀한 관찰이 필수적입니다. 부작용이 나타나거나 우려되는 변화가 관찰되면 즉시 담당 의사, 소아 청소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게 알려야 합니다. 의사의 지시 없이 절대로 약물 복용을 갑자기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1. 핵심 모니터링 항목 및 대처법입니다.
가장 우려되는 부작용은 자살 사고 및 행동의 증가 위험과 행동 활성화 activation입니다. A. 자살 사고 및 행동 suicidality입니다. 새롭거나 악화된 자살 생각 및 계획, 즉시 의사에게 알리고 지시를 따릅니다. 자해 행동 시도 또는 언급, 즉시 의사에게 알리고 응급 상황으로 간주하여 대처합니다. 우울증의 급격한 악화, 치료 시작 후 첫 몇 주와 용량 변경 시에 가장 높은 위험이 있으므로 매일 면밀히 관찰합니다. B. 행동 활성화 Behavioral Activation입니다. SSRI가 일부 아이에게 불안을 감소시키기보다는 오히려 과도한 활성화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불안, 초조함, 안절부절 못함, 좌불안석, 증상이 경미하면 용량 감소를 고려하거나 경과를 관찰합니다. 증상이 심하면 의사에게 알립니다. 공격성, 적대감, 충동적인 행동 증가, 이러한 행동 변화가 나타나면 즉시 의사에게 알립니다. 과도한 에너지 증가, 비정상적인 행복감 또는 과민함, 조증, 경조증, 이는 약물로 인한 조증 상태의 활성화일 수 있습니다. 즉시 약물 중단을 고려하고 의사의 지시를 따릅니다. 2. 일반적인 부작용 모니터링 및 관리입니다. SSRI 사용 초기에는 흔히 나타나는 경미한 부작용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시간이 지나면서 완화되지만 심한 경우 용량 조절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위장 관계, 구역 구토, 설사, 복통, 식욕 부진을 보입니다. 음식과 함께 복용하거나 용량을 줄여서 시작합니다. 대부분 일반적으로 일시적입니다. 수면 패턴, 불면증, 수면 과다, 졸림, 악몽을 보입니다. 불면증이 심하면 아침에 복용하도록 시간을 조절합니다. 졸림이 심하면 저녁에 복용하도록 시간을 조절합니다. 신경계, 두통, 어지러움입니다. 일반적인 진통제를 사용할 수 있으며 심하면 의사와 상의합니다. 기타 신체 증상, 피로, 체중 변화, 증가 또는 감소, 부작용이 지속되거나 심각한 경우 의사와 상의하여 다른 약물로 변경을 고려합니다. 중단 증후군, 구역, 피로, 근육통, 초조함, 오한이 있습니다. 갑자기 약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의사의 지시에 따라 서서히 용량을 줄여야 합니다. 3. 모니터링 권장 주기입니다. 미국 식품의약국 FDA 등 주요 기관에서는 소아청소년 환자가 항구울제를 복용하는 동안 다음과 같이 면밀한 모니터링을 권고합니다. 치료, 시작 후 첫 몇 주, 매일 부모 및 보호자에 의하여 행동 변화를 면밀히 관찰합니다. 치료 시작 후 첫 1, 2개월, 자주, 매주 또는 격주, 의사 또는 정신건강 전문가와의 정기적인 접촉 및 평가합니다. 약물 주로 SSRI과 인지행동 치료, CBT의 병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아불안 장애 치료에서 약물 주로 SSRI과 인지행동 치료 CBT를 병행하는 것은 가장 효과적인 치료 전략으로 강력히 권장됩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병용 치료는 약물 단독 또는 CBT 단독 치료보다 훨씬 높은 증상 개선율과 관해율을 보였습니다. 1. 병용 치료의 효과 및 장점입니다. CBT 단독 약 60%에서 효과가 있으며 재발 위험이 낮고 부작용이 거의 없습니다. 불안에 대처하는 평생의 기술을 습득합니다. SSRI 단독 약 55%에서 효과가 있으며 증상 완화 속도가 빠를 수 있습니다. 중등도 이상 심각한 불안에 효과적입니다. SSRI과 CBT 병용 약 80% 이상에서 효과가 있으며 가장 높은 치료 반응 및 관해율을 제공합니다. 약물의 빠른 효과와 CBT의 장기적 대처 기술 습득의 시너지 효과가 있습니다. 1. 약물의 역할 SSRI입니다. SSRI는 뇌 세로토닌 수치를 조절하여 아이가 불안을 덜 느끼고 과도한 걱정이나 신체 증상의 강도를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치료 환경 조성 약물은 불안으로 인해 압도되거나 위축된 아이의 불안 강도를 완화시켜 치료에 참여하고 CBT의 노출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심리적 여력을 만들어줍니다. 빠른 초기 반응 약물은 CBT보다 더 빨리 불안 증상의 감소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약 4주 이내 이후 CBT의 역할입니다. CBT는 아이에게 불안에 맞설 수 있는 구체적인 기술과 사고방식을 가르칩니다. 불안 재구성,
불안을 유발하는 왜곡된 사고 패턴을 인식하고 건강한 생각으로 교정하는 인지 재구성 (Cognitive Restructuring을) 배웁니다. 노출 치료, 불안을 유발하는 상황에 점진적으로 노출되는 체계적 눈 감화 (Systematic Desensitization) 기법을 사용하여 불안을 회피하지 않고 극복하는 경험을 쌓게 합니다. 이는 불안장애 치료의 핵심입니다. 3. 약물과 CBT의 병행 방법입니다. 병용 치료는 두 가지 치료법의 장점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A. 치료 시작, 시점 및 순서입니다. 경미한 불안, CBT를 먼저 시작하고 충분한 기간, 82주 후에도 반응이 미미하거나 증상이 악화될 때 약물을 추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중등도, 중증 불안, 심한 기능 저하, 약물과 CBT를 동시에 시작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약물의 초기 작용이 아이가 CBT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돕기 때문입니다. 4. 구체적인 병행 전략입니다. 초기 적응, 1년 4주, 약물 부작용 최소화 및 치료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합니다. 약물 치료는 낮은 용량으로 시작 부작용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신체 증상 완화에 중점을 둡니다. CBT는 불안에 대한 정신교육, 사이코 에듀케이션 및 이완 기술 훈련을 합니다. 적극적 치료, 4-12주, 불안 증상 감소 및 기술 습득을 목표로 합니다. 약물 치료는 치료 용량으로 증량하여 불안 강도를 낮게 유지합니다. CBT는 인지 재구성 및 체계적 노출 치료를 집중 수행, 약물의 도움으로 노출 성공률 증가합니다. 유지 및 종결, 기능 회복 및 재발 방지를 목표로 합니다. 증상이 안정적으로 호전된 후 6개월에서 8개월 유지 치료를 합니다. 이후 서서히 감량합니다. CBT는 습득한 기술을 실생활에 적용하고 독립적으로 불안 관리하는 능력을 강화시킵니다. 부모의 역할, 소아불안 치료, 특히 CBT에서는 부모의 참여가 필수적입니다. 부모는 약물 수능도를 확인하고 가정 환경에서 아이의 노출 과제 수행을 지지하며 불안을 강화하는 부모의 행동 패턴을 수정하는 교육 패런트 트레이닝을 받게 됩니다. 주의해야 할 항불안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아불안 치료에서 금기 혹은 사용에 매우 신중해야 하는 항불안제는 주로 벤조디아제핀 계열 약물이며 최우선적인 대체 치료는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 SSRI와 인지행동치료 CBT의 병행입니다. 1. 소아불안에서 금기 주의해야 할 항불안제입니다. 소아 및 청소년의 만성적인 불안장애 치료에서 벤조디아제핀, 디아제팜, 로라제팜, 알프라졸람 등은 일반적으로 1차 치료제로 권장되지 않으며 사용에 엄격한 제한이 있습니다. 의존성 및 내성, 장기간 복용 시 약물에 대한 내성이 생겨 용량을 늘려야 하고 의존성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소아 및 청소년에게 만성적인 의존성 위험을 안길 수 있습니다. 금단 증상 위험, 약물 복용을 갑자기 중단할 경우 불안, 초조, 경련 등의 심각한 금단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인지기능, 저하, 졸음, 집중력, 저하, 기억력 저하 등 인지기능 장애를 유발하여 학업과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역설적 반응, paradoxical reaction, 성인과 달리 일부 소액에서는 오히려 불안, 흥분, 공격성, 충동성 등의 행동, 장애나 적대감과 같은 역설적인 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당위 사용만 허용, 벤조디아제핀은 작용 시간이 빨라 급성 불안, 발작이나 단기적인 스트레스 상황, 수술 전에서의 진정 목적으로만 최소한의 용량으로 단기간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기타 대체 약물 2차 선택지입니다. SSRI가 효과가 없거나 부작용이 심할 경우 다른 계열의 약물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SNRI, 세로토닌, 노레피네프린, 리업테이크 이니바이터스, 벤라팍신, 둘록세틴 등이 SSRI에 반응하지 않는 경우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부스피론, 부피로네, 일부 만성 불안 장애에서 사용되지만 SSRI보다 효과가 덜 일관적이며 소아 불안에 대한 연구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의존성 위험은 낮습니다. 소아신경과 전문의 김영훈 교수였습니다.